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보고서는 기업은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연결이익 같은 경우에는 7,934억 원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였습니다. 자, 비용 효율화와 그 다음에 자산 건전성으로 개선되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순이자 마진이 15bps나 개선되는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시장금리 연동 대출이 많은 점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순이자 마진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자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6% 상승을 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10.5% 증가를 하였는데 4분기에도 큰 폭의 마진 상승을 일으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차익 실현과 함께 배당 이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남아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이자익 부분에서는 적자 전환을 하였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감소를 했고 외화 신종자본증권 상환으로 환익 스포저가 확대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으로 인해서 환평가 손실도 여기에 또 한몫을 했다. 그래서 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굉장히 관리가 잘 됐고 또 충당금 환입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일부 환입도 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PF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 7.8조 원이고 총 여신의 2.7%로 비율상 4대 은행 지주보다는 높았으나 연체는 100억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배당 성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대 주주가 바로 정부잖아요. 그래서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배당 성향 확대를 할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려면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회사에서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좀 보면 타행 대비해서 이자익 중심의 실적 개선세가 확연하게 나와 있고 또 높은 자본 비율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11.1%. 물론 중소기업을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고 또 상대적으로 대성충당금의 추가 적립 규모가 클 수밖에 없지만 국책, 은행 특성상 2020년과 같이 정책자금 공급에 따라서 또 자본 확축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그러니까 우려에 지나지 않고 또 정말로 이제 다음 달까지만 빅스텝 이후에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향세로 다시 한번 이제 접어들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좀 이익을 잘 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주가가 좀 반영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행은 그렇게 크게 볼 건 없어서 자, 주가를 한번 다시 약간 정말 단답형으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은 아니지만은 그 되게 단촐하게 중국식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냥 다 더해서 이거 둘 다 15,000원이니까 3만 원 해가지고요. 다섯 개를 나눠보겠습니다. 13,7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15,000짜리들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최저 이제 목표 주가는 11,500원 이니까 이거 너무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배당락 이후에 이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모멘텀을 전부 다 받으면 13,700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는 사실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보이지는 좀 않지만은, 요 정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요 박스권을 깨고 올라온 기업 은행이라서, 그 이후에 요만큼 박스권을 또 돌파하고 만 원을 딛고 올라섰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한 7주 샀나요? 7주 정말 만 원대 왔었을 때 샀는데 갑자기 실적세와 함께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고 뭐 조만간 실적이 끝나면 또 다시 한번 쑥으로 가라앉을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좀 노려서 매수하는 걸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네, 요 정도 구간 왔을 때 다시 한번 잡고 13,700원에 왔을 때 매도를 하면서 배당 이익까지 받는 네,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만 원권을 살 거기 때문에 이거 한 200원 까고요. 만 원권을 산다고 치면은
3,500원, 한 주당 3,500원. 한 주당 3,500원이라서 여기 이제 몇 주를 사냐에 따라 다른데 한 100만 원 산다고 하면 10주겠죠? 네, 그러면 일단 35,000원 정도가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고, 100만 원이니까 여기에 공을 하나 더 붙여야죠. 네, 35만 원 정도,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정도니까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 그죠? 100주 있는 거죠. 100주 정도가 있으면 여기에 지금 배당금이 845원 정도라고 하고요. 네, 하면 84,500원인데 여기에 이제 그 이자를 좀 뗀다고 하면 한 8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8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연말 배당이니까 한 8만 원 정도의 수익과 35만 원 정도, 그럼 뭐 대충 산출해도 한 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연말 배당과 차익 실현으로 거둘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라고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골라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바로 이제 BNK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이고요. 자, 3분기 지배 주주 순이익은 2,518억 원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관비나 이런 대손 비용의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비이자익 부분을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론의 약 1% 수준으로 부동산 대출의 총 여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자익 같은 경우 12%, 3% 증가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 42%이 비이자익 부분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좀 관리를 해 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 충당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두 번째 보고서는 대출 채권 매각이익이 78억 원, 코로나 관련 추가 충당금이 16억 원. 그래서 2분기 대비해서 27% 증가한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비은행, 자회사 경우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PF 수수료 수익 축소는 향후 상당 기간 불가피할 것이나 유가증권 관련 손익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기 부진 영향으로 향후 대손 부담, 이 대손 부담이 상승 악력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4분기에 추가적으로 이 적립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 부분들과는 조금 사뭇 다른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하향 보고서이고요. 아까 기업은행은 상향 보고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은 9%이긴 한데, 뭐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걸 한번 더 보시면, 여기도 좀 긍정적인 말은 있습니다. 일단 높은 자기 자본율을 그냥 가지고 있고 건전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중간 배당,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PF 리스크에 노출이 된 가운데 기업 대출 비중을 감안했을 때 위기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네, 지금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네,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BNK 금융지주입니다. 자, 오늘 강보합으로 맞췄고요. 거의 뭐 보합이라 봐야죠. 이 정도면. 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요 상승을 깨지 못한 상태. 네, 요런 차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제가 항상 기준으로 은행주들을 삼고 있는 것은 코로나 주가보다 내려왔느냐, 첫 스타트보다 그리고 이게 얼마큼 내려왔느냐, 요 정도는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원래 저점 판단이었으면 매수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에 봐드렸을 때 아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시가총액 2조 1,023억 원 정도 되는 회사이고, 기관과 외국인 봤을 때 외국인은 올 매도, 그다음 기관은 매수긴 한데, 최근 6일간 보면 팔았던 걸 다시 샀 정도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보시면은, 네, 618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배당이 한 9%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DBG 금융지주이고요. 순이익은 1,088억 원 정도 되고, 여기는 이제 생명보험 준비금이 좀 있어가지고 좀 발생을 했고, 또 은행 쪽, 유가증권 쪽, 그다음에 증권 쪽, 여기서 좀 마이너스가 좀 컸고 생명 부분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비이자 부분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 금리가 하락할 때는 회계, 제도 전환에 따른 이익 증가분이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이자의 기여에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증가를 했지만 비이자의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은행주 중에서는 제일 안 좋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별다른 건 없어 보이고, 네. 그래서 여기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아, 그리고 이제 주가를 이제 계산을 안 했군요. 주가 계산을 아까 했어야 되는데, 네. 아까 못했던 이 BNK부터 좀 하겠습니다. BNK. BNK 같은 경우에 11,500원 플러스, 그 다음에 8,800원 플러스 8,200원 해서, 여긴 처음 게 너무 높긴 한데, 9,500원 정도라고 잡으시면, 9,500원 정도 잡으시면은 9,500원이면 거의 뭐 이 정도 상한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9,800원 요 정도 9,000원이었겠네요. 전고점 전고점 정도 가는 거, 네, 전고점 정도 가는 게 네, 바로 그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DBG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9,300원 더하기 9,200원 더하기 11,600원, 11,500원. 그래서 여기 상관 나누면 딱 떨어지네요. 여기 만 원, 만 원. DBG 한번 볼까요? 근데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막 하면 만 원까지 갈까 싶어요. 네, 주가 되게 안 좋죠? 네, 여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도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DBG 금융은 안 좋다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는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요 정도까지도 내려오긴 해야 되는데 주가도 사실 높고 이게 지금 만 원 간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여긴 조금 시장이 괜찮아지면 매수하는 걸로. 음,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JB 금융지주입니다. 자, 연결이익은 1670억, 부합하는 실적이었고,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는 16bps가 개선되면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모두 다 상승했고요. 그 다음 판관비도 생각보다 양호했고, 그 다음에 충당금 같은 경우도 좀 늘어나긴 했지만은, 네,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 보고서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별말은 없지만은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자익 중심의 개선세 그리고 높은 자본 비율로 주주환원 정책에 이제 몸담고 있다라고 좀 나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특이 요인으로 선제적 충당금을 미리 쌓아놨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연산으로 했을 때는 얘가 15%의 RO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수익성 기조를 좀 가지고 있다. 거기에 8%의 배당률까지도 지금 현재 되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시장이 나빴기 때문에 하향을 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도 여러분 보고서 제가 쭉 읽어드린 거 보시면 보통 상향된 보고서들은 많이 없습니다. 바로 기업은행 정도만 그게 가능한 기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네, 9,800원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9,800원. JB금융지주는 9,800원이라고 잡으면 9,800원이면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 고점 못 깼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9,800원이면 여기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거의 뭐 신고가 달성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9,800원 가면은 만 원도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상한가 정도도 노려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그쵸? 7,200원의 상한가면 그쵸? 상한가에 상한가를 가야 되니까. 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가 너무 높아요, 현재. 코로나 주가보다도 너무나도 높은 주가에서 지금 대기를 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여기는 좀 무섭다,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 너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는 회사가 너무 잘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제비금융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좀 놓친 고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는 바로 예, 기업은행, 네, 기업은행. 최근에 가파른 주봉으로 봤을 때 가파른 상승세,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미발현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나머지 회사들도 이제 쭉 제가 주들을 많이 봐드렸을 텐데, 네, 거기도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래도 신한지주 뭐 이런 회사들 괜찮았고, 그다음에 뭐 하나금융이나 우리금융도 부분적으로는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연말 배당이 되느냐, 아니면 분기 배당이 되느냐, 어떠한 주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네, 그런 전략들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3부작 정도로 아마 끊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개 해드리고 나머지를 묶어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좀 빠진 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럼 또 나중에 또 카카오 그 주들을 할 때 같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은행주들, 네, 정말 배당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좋은 회사들이니까 또 이 불황기에서도 돈 버는 거는 은행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업은행을 얼른 좀 주가를 빨리 확 떨어졌을 때 한 100만 원 정도로 확 빨리 사야 되는데 네, 그거는 아무래도 한 11월 초 뭐 이때 기간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배당주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삼성전자우가 3% 하락했습니다. 3.5%? 좋아요. 매수하긴 좋은 가격대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기는 근데 연말 배당이 아니라 분기 배당이라서, 네, 지금 뭐 사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삼성전자 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효성 노리고 있습니다, 효성. 72,000원에 한 주 정도 더 사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차근차근히 한 주씩 좀 주마다 좀 모아 나가는 거. 왜냐면 72,000원이니까 이걸 100만 원 모아간다고, 제가 100만 원 정도 모은다고 했잖아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나누기 72,000원. 요 밑에서 산다고 하면 어쨌든 13주 정도밖에 못 사요. 그럼 14주 정도? 네, 14주. 네. 14주면은 여기 곱하기 6,330원. 이렇게 8만 원 정도. 네, 8만 원 정도 될 거면 이자 떼고 뭐 하면 8만 원 정도. 그래서 8만 원에서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지 또 차익 실현으로 저는 한 10만 원, 12만 원 정도까지 노리고 있어서 한 주당 3만 원씩의 차익 실현으로 14주 치면은 이렇게 8만 원, 50만 원 정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꾸준히 좀 모아 나갈 예정이니까요. 네, 한 200만 원 좀 보유를 다음 달에 할 수 있어서 네, 그걸 가지고 기업은행과 효성 그래서 연 1분기 좀 지날 때 매도를 각각 진행을 해서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정도겠죠. 한 100만 원 정도의 차익 실현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배당 수익 인증하는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에 요만큼만 힘을 써더라도 어마무시한 돈을 벌 수 있다. 어마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뭐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소액으로 뭘 투자하겠냐 이러고 혹은 또 무서워서 이제 은행으로 또 적금으로 예금으로 돌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느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선택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또 LG생활 같은 경우에 3% 정도 떨어져 갖고 마이너스가 60%가 넘어가는데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항상 연말 배당 쪽으로 갈 때는 항상 옳은 선택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